보더랜드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북미에서는 일찌감치 작년에 개봉했다가 전문가들로부터 재앙 같은 평가를 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흥행에서도 그야말로 폭망했습니다. 시고니 위버, 케이트 블란쳇, 잭 블랙, 케빈 하트 등이 출연했다는 걸 고려하면 진짜 절망적인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개봉 안 하고 설사 공개하더라도 VOD로 직행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영화의 원작인 동명의 게임이 해외에서는 시리즈로 이어질 만큼 인기가 좋은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입지를 다지지 못했으니 굳이 개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북미에서 쫄딱 망했다는 소식도 퍼질 대로 퍼지마당에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도박을 감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하길래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게임의 인기가 좋은 만큼 원작과 다른 점이 많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덜 알려진 게임이라 사정이 좀 낮다고 본 걸 수도 있겠다. 는 개뿔이고 보더랜드도 그냥 못 만든 영화입니다. 딱 한마디로 간결하고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별들에게 물어봐가 500억이란 거액을 들이고도 마지막까지 졸작에 머물렀던 건 양반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극히 드뭅니다. 그나마 레지던트 이블이나 사일런트 힐 등의 소수를 제외하면 없다시피 하다가 마침내 2020년대로 들어오면서 게임이 원작인 영화는 곧 실패라는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2019년에 명탐정 피카츄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이후로 슈퍼소닉, 모탈 컴뱃, 언차티드, 던전 앤 드래곤,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연달아서 평가와 흥행 중 하나 또는 두 개를 다 잡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그냥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원작인 영화 중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적까지 만들어 마치 동화 속의 공주처럼 저주에서 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분에 각종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이나 그 게임을 호시탐탐 노리던 영화사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도취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 나머지 깽판을 치고 나타난 영화가 있으니 바로 제가 지금 리뷰하려는 보더랜드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한 가지 미리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장르는 극히 제한적이라 눈길을 줘본 적도 없기 때문에 보더랜드를 보거나 리뷰하면서 소위 말하는 원작 부심을 부리고 싶어도 못 부리는 데다가 기준점 자체가 순수하게 게임이 아닌 영화로서의 보더랜드에 맞춰집니다. 따라서 저한테는 바람과 욕을 할 게 없었고 북미에서 이미 망했다는 것도 편견으로 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봤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보더랜드의 세계에는 에리디안이라는 외계 종족이 존재합니다. 한때 우주를 지배했던 에리디안은 인간의 영역을 까마득히 넘어설 정도로 대단했으나 자신들의 기술력을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의 유산으로 남기고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진짜 핵심 기술은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 숨겼는데 이걸 찾으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모여들면서 판도라는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에리디안의 보물을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 에리디안의 딸이 나타나 숨겨진 보물을 찾고 판도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릴리스가 내레이션으로 읊은 후에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딱 봐도 얘가 예언에 담긴 에리디안의 딸인 것 같죠? 티나라는 이름의 소녀를 롤랜드가 다짜고짜 구출하고 덤으로 크리그라는 덩치도 일행으로 합류해 세 사람은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흐름을 깨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애초에 티나가 갇혀있던 곳은 티나의 아버지가 회장인 아틀라스의 우주선인데 롤랜드는 아버지가 널 구해내라고 했다는 말로 티나를 설득해 함께 탈출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틀라스는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인 릴리스에게 의뢰합니다. 그리하여 릴리스는 판도라로 가서 세 사람을 만난 데 이어 또 하나의 사람과 한 대의 로봇까지 힘을 합치게 돼 에리디안의 보물을 노리는 아틀라스와 싸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도입부를 보면서 느꼈던 건 너무 정신사납다는 겁니다. 내레이션으로 대강의 설정과 세계관을 전달하고는 냅다 희한한 캐릭터들을 집어던져 사건의 발단을 만드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요란하기만 한 액션까지 넣은 바람에 이 영화도 속도감에 목숨을 걸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비슷한 이유로 퇴마록이 어딘가 잘려나간 작품으로 보였던 것 이상으로 보더랜드는 부실한 기초공사의 여파가 역력하게 영향을 미쳐 시종일관 정신없는 전개를 이어갑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얘는 왜 거기에 갇혀 있었고 얜 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빼냈고 얜 어디서
뭐하던 애인지 전혀 모른 채 앞만 보고 전진하는 영화에 어리둥절한 게 당연합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론 아틀라스가 에르디안의 보물을 손에 넣으면 세상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롤랜드가 티나를 빼돌린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고 많은 행성 중에 하필이면 보물이 숨겨진 판도라에 머물렀는지도 의문입니다. 설상가상 릴리스가 제 아무리 현상금 사냥꾼이고 한 로봇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들 아주 강력해 보이는 기업인 아틀라스가 찾지 못한 세 사람을 단숨에 찾아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수다쟁이 로봇이 티나를 찾은 방법이란 것도 어떤 네트워크를 해킹해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뻔한 걸 아틀라스가 몰라서 안 했던 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릴리스를 고용한 건지 아직도 확신할 순 없으나, 릴리스에게 임무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걸 보면 전제가 목적이었을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보더랜드는 저렇게 형편없는 설정과 개연성 등을 얼렁뚱땅 감추면서 넘어가고 싶었는지 각본과 연출 모두 기승전결이란 걸 싸그리 무시합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라 마치 예전에 마이클 베이 감독이 비주얼로 극찬을 받으면서도 천편일률로 몰아붙여서 특히 액션을 무조건 양과 스케일로 승부해서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보더랜드도 서사의 조립이랄 게 없이 풀로 엑셀을 밟으며 고속도로를 폭주합니다. 이런 영화를 볼 때 흔히 뇌를 빼고 보면 재밌다고 하는데, 보더랜드는 시시각각 자극을 주려고 용을 쓰니까 뇌를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요 캐릭터들도 짜증을 유발하는지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얘는 막말로 스타워즈의 팬들이 질색하는 자자 빙크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잭 블랙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질 정도였고, 얘는 스타워즈의 제이크 로이드 못지않게 도대체 어떻게 캐스팅된 건지 궁금할 정도로 연기를 못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아직 어린애니까 제가 지금 얌전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 제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성인 연기자였다면 더 적나라하게 말했을 겁니다. 대신에 무려 케이트 블란쳇과 시거니 위버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영화는 케이트 블란쳇이나 시거니 위버가 아니라 역대 최고라고 만장일치로 꼽히는 배우가 나와도 절대 벌충이 안 됩니다. 캐릭터 설정과 연출이 좀 심하게 말하면 너무 싸구려라 배우 한두 명의 놀라운 연기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어코 결말부까지 가면 케이트 블란쳇이 왜 이 영화에 출연한 건지 안쓰러워집니다. 평가와 흥행에서 망가지는 영화가 오래 그렇듯이 보더랜드도 불길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각본을 갈아엎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엄연히 일라이 로스가 촬영을 마치고도 다른 감독이 투입돼 수습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라이 로스 감독은 본디 굉장히 자극적인 공포영화로 특기를 살려 주목을 받았었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싶었는지 벽속에 숨은 마법시계로 일라이 로스와 안 어울릴 것 같은 가족영화를 연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은 것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케이트 블란쳇과 잭 블랙을 기용해 보더랜드까지 오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쪽박도 이런 쪽박이 없습니다. 확실히 이 영화도 일라이 로스다운 정서가 담겨서 B급 스페이스 오페라를 연상시킨 것까지만 좋았고, 전반적으로 제가 받았던 인상은 스타워즈와 가오갤과 매드맥스를 마구잡이로 섞은 싸구려 버전의 영화라는 겁니다. 원작은 제가 감히 거론할 수도 없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게임에 나오는 무언가를 조금씩 떼어다가 붙여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사 그게 게임의 팬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편의 영화라는 맥락 안에서 볼 때는 마냥 산만하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예컨대 얘는 아틀라스의 수하 중 한 명이었다가 결말부에서 뜬금없는 역할을 하길래 뭐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대충 여성 버전으로 바꿨더군요. 이렇게 시답잖은 시도를 하고 있는 영화라면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죠. 저는 이 영화가 후반에 다다랐을 즈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작비가 5천만 달러 선이면 한번 시도해봤을 법한 도박이고, 그 이상으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작사가 얼마나 객기를 부린 건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작비를 확인해봤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더랜드의 제작비는 자그마치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4,200만 달러였던 벽속의 숨은 마법시계도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보더랜드와는 비교하는 게 실례일 정도로 효자고, 불과 몇 주 전에 500억을 우주에 내다버렸다고 한 별들에게 물어봐는 애교인 수준이지 않나요?
같은 게임 시장에서 더 큰 팬덤을 가진 워크래프트도 영화로 고전하면서 속편을 기약할 수 없게 된 마당에 보더랜드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크게 망한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작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도 벌써부터 조짐이 안 좋은 데다가 개인적으로는 콜 오브 듀티의 영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게 속상한 판국이라 어질어질하네요. 이 탓에 별들에게 물어봐이 리뷰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이 리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더랜드는 게임이 원작이라 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시무시하게 못 만든 영화라 자연스레 망한 거니까 게임의 영화화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 돈이 아니라 쉽게 말한다고 욕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인간적으로 콜 오브 듀티는 좀 빨리 진행합시다.